2023년 부동산 시장을 조금 살펴보면 정말 롤러코스터를 좀 탄 해다라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하락 장세에 좀 힘이 컸던 반면 또 최근에는 다시 아파트 가격들이 반등을 하면서 회복세로 완연하게 접어든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데드캣 바운스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하반기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대표님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지금 최근에 주택시장 이제 동향을 보면요. 예, 지금 V자 반등.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회복이 거의 100% 선에 지금 근접해 있죠. 뭐 용산 같은 경우는 뭐 작년보다 더 올랐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V자 반등의 시장에 성공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뭐 강남 3구라던가 뭐 마용성이라던가 급하게 이제 올랐으니까요. 급하게 회복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숨고르기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올림픽 파크포레온 3,800선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뭐 너무 비싸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강북 지역이요. 강북 지역이 뭐 동대문구나 이쪽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요. 평당 4천만 원 초중반대입니다. 1년 사이에 분양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이제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서 또 수요자들도 분양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또 이제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좀 경우가 좀 있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제 글로벌 변수가 지금 상당히 많죠. 생각지도 못했던 글로벌 변수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어찌됐든 지금 약보합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2주 연속 지금 상승이에요. 예. 자, 그래서 최근에 주택시장 동향이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변수를 보면 어찌됐든 뭐 수요가 이제 충분해야지 또 가격이 더 반등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중단됐어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9억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또 DSR 적용도 안 되고요.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 그 다음에 금리도 낮고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었거든요. 근데 일반형이 지금 명절 전날에 이제 신규 취급을 이제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만큼 이제 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조금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담대 금리,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행권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달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예,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니까 수요자 부담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금리가 앞으로 한 2, 3개월 내에는 조금 더 좀 들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작년 연말에 은행들이 그 돈을 이제 예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수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신 경쟁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금금리 5%, 6%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저축은행까지 가세하면서 작년에 이제 금리 경쟁이 상당히 심했어요. 예, 그런데 1년 예금들이 지금 이제 올해 말에 도래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돈들 갖고 또 수신 경쟁이 또 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 그러면은 은행들 입장에서 또 이제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담대 금리 같은 경우에도 약간 들썩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이 좀 줄어들고 또 수요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좀 안 좋은 좀 이제 변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요. 주택 공급이 없네요. 주택 공급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민영 아파트 분양 규모를 보면요. 21년 28만 가구에서 23년 올해 20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분양 규모가요. 확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별 민영 아파트 분양 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44%, 서울은 47%, 경기 52%, 인천은 46%. 목표 대비 지금 분양 실적인데 목표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반도 못했다. 그만큼 주택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반기 주택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점이요. 바로 전세 가격입니다. 예, 전세 가격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자, 왜 이 전세 가격이 중요하냐면요.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집에 지금 들어가서 전세로 거주한다라는 거는 지금의 사용 가치를 주고 내가 전세가에 내가 지금 이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은 지금의 현재의 가치입니다. 현재의 가치. 예, 그런데 내가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한다,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 라는 거는요, 이 부동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매매가라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보면 매매 가격을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선행해서 움직이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과의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면 매매 가격과의 차이가 줄어들면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요. 내년에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첫 번째 아까 주택 공급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지금 데이터를 놓고 보면 매매 수급 지수하고 전세 수급 지수하고 보면 점점 이 격차가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지금 더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세하고 매매 가격에 갭이 줄어들고 있다. 예, 그래도 갭이 줄어든다? 그럼 이제 집을 사는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자,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서울 도심이나 우리가 수도권 지역의 이제 구도심 지역들 보면. 왜? 주택 공급을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를 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땅이 없죠.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는데 그러면 멸실 주택들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멸실되고 아파트 올리는데 아파트 올릴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겠죠. 이주 수요가.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멸실이 되면 다 집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나온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입니다. 수요 없는 공급 대책, 즉 알맹이가 없는 대책입니다. 자, 우리가 공급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펴더라도 민간에서 대부분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움직이려면, 민간에서 공급을 하려면 수요자가 있어야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에 대한 대책은 없고 공급에 대한 대책만 있어요. 과연 민간에서 공급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폭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024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면요. 신규 분양가는 뭐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가 오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인건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건축비가 올라간다. 이런 요인들도 있지만 사실은 건축비에 최근에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강화됐습니다.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이 강화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안전관리를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는요. 생산성은 저하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생산성을 유지를 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축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신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오르다 보니까는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도 지금 덩달아서 지금 자극이 되면서 같이 올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024년도에는요. 예, 그리고 뭐 글로벌 변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면 금리 인하가 이제 점진적으로 뭐 우리가 금리 상승기처럼 확 내리는 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수요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전세 전환입니다. 전세 전환. 자, 지금 시장을 보면 한때는 그러니까는 22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주택 임대 시장에서 월세에 대한 비율이 높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전세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왜?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그 당시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월세를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금리도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좀 안정적이고 그래서 전세 전환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거기다가 금리까지 좀 떨어지게 되면 그럼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전세가 상승폭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았을 때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요. 작년에 제가 23년도 시장 전망을 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은 쳤다. 그래서 아마 연말부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움직였던 분들은 지금 이제 시세 차익이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시장이 조금 잠잠해질 때부터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예. 그래서 오늘 이제 2024년 시장에 대한 전망 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맛배기만 보여드렸고요.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부동산별로 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뭐 소액 투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드릴 거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